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를 쓰레기라고 욕하시겠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들더군요. 그러나 이성과 감정은 따로 놀았습니다. 아내를 두고 서연이와 만날 때마다 짜릿하고 황홀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서연이의 집에서 치킨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에 나타난 얼굴은 아내였습니다. 제 뒤로 온 서연이도 아내의 얼굴을 보고 놀라더군요. 오빠, 어떡해? 없는 척하자. 조용해. 그때 밖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 아내가 웃으며 저와 서연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내는 미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오빠,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 비번을 알아?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하더군요. 이 집 내 남편이 얻어준 집이잖아. 내가 이 사람 아낸데 내가 비번 하나 모를까봐? 아내는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광기가 보였습니다. 미쳤어, 너?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지. 그때 무릎 꿇고 다시는 이 여자 안 만난다고 했잖아. 근데 또다시 이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때 서연이가 말하더군요. 조경미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빠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나라는 걸 진짜 모르겠어요? 여자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오빠 놔주세요. 우리 애 아빠가 그쪽 사랑한대요? 사랑하니까 본처인 그쪽 두고 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 아빠가 이혼한대요. 지금은 아들 때문에 못하지만 아들 대학만 가면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걸 믿는구나. 하긴 멍청하니까 첩이 되는 거지. 뭐라고요? 서연이는 아내에게 달려들 듯 했습니다. 아내도 서연이를 한방 칠 태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싸우더군요. 아내의 힘이 월등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아내에게서 서연이를 떼어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너 미쳤어? 너 여기 왜 왔어? 아까 말했잖아. 이 집 당신이 얻어준 집이니까 내 집이나 마찬가지잖아. 나도 여기서 오늘 잘게. 나가. 당장 나가. 서연이가 소리쳤으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앉더니 치킨을 집어들었습니다. 나가자. 나가서 이야기해. 밖에 추워. 여기서 이야기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서연이의 말에 아내는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첩이라 그런가? 여기 내 남편 명의로 된 집이라니까? 너는 첩이야. 네가 나가야지. 오빠, 가만히 있을 거야? 민준 엄마, 나가서 이야기하자. 응? 그래? 그럼 우리 집에 가자. 물론 여기도 우리 집이긴 한데 여기는 첩집. 그러니까 본처 집으로 가. 그래, 가자. 일단 가. 아내와 함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서연이가 다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갔다 올 거지? 서연이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우월감, 그 우월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화할게. 아내와 저는 각자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 외할머니네 가 있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아내는 대답은 않고 물을 마시더군요.
조경미,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이혼이야? 당신 바람난 거 처음 알았을 때 두 번 다시 바람피면 이혼할 거라고 다짐했거든? 근데 누구 좋으라고? 당신 그냥 그 여자 계속 만나. 뭐? 당신이 그 여자랑 데이트하면 나도 같이 가지 뭐. 셋이 데이트하자. 너 미쳤어? 숨이 막혔습니다. 차라리 바람핀 걸 처음 들켰을 때처럼 왜 외도를 했냐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울고 불고 따지는 게 나은 듯 했습니다. 너 이러는 의도가 뭐야?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그래. 이혼 안 한다니까? 씻을게.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까부터 서연이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있었지만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오늘 밤 안 오냐고 물었고 저는 다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아내가 갑자기 베개를 들고 제 방으로 오더군요. 각방을 쓴 지 수년째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같이 자. 이쯤 되니 공포스러웠습니다. 너 정신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미친 거야? 제 말에도 아내는 제 옆으로 슬그머니 왔습니다. 저는 베개를 들고 도망치듯 거실로 피난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따라오지 않더군요.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는 출근하는 차에도 같이 타더니 퇴근할 때까지 회사 주차장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집으로, 그러니까 본처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보쌈을 해주더군요. 입맛이 없었는데 맛있긴 했습니다. 서연이와 만났을 때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는데 아내와 있으니 음식다운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보쌈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인터폰을 확인하고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택배인가 싶었는데 서연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부부의 집에 오다니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연이를 안으로 들이더군요. 오빠, 연락이 안 돼서 왔어. 아들이 집에 없는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오빠, 택해. 나야 이 여자야? 이 질문을 아내 앞에서 듣게 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가, 나가서 이야기하자. 서연이를 잡아 끌었으나 서연이는 꿈쩍도 안 하더군요. 나 못 나가.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나 오빠 아들 대학 갈 때까지 못 기다려. 나 세컨드 안 할래. 첩 안 할 거야. 당당히 오빠 와이프 되고 싶어. 오빠 택해. 나야 이 여자야? 아내는 구경났다는 듯 팔짱 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주는 안정감, 사회적으로 정상이라는 느낌, 아들 앞에 떳떳함,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빠, 오빠 나 사랑하잖아. 인생 한 번인데. 싫어하는 여자랑 살고 싶어? 이런 미친 여자랑 살지 마. 오빠가 아까워.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산다고 하면 이혼해 줄게. 아내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아들 때문이라도 절대 이혼을 못한다는 걸요. 오빠, 나야 이 여자야? 아내와 서연이 두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일단 가라. 내가 다시 연락할게. 혹시 이혼할 마음
애초에 없었던 거야? 나 가지고 논 거야? 아내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 나야 이 여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를 긁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의 침묵은 서연이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빠, 오빠는 쓰레기야. 서연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잡지 않았어요. 만족하냐? 이 정도로 내가 만족이 되겠어? 아내의 얼굴은 차갑고 복수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서연이를 택했어야 했는데, 그냥 이혼을 하는 거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 다음날 서연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서연이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서연이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별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아들은 개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저 아들은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제 밥을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내조란 이것이다 싶을 만큼 저를 챙겨주더군요. 아내가 잘해볼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을 잡고 아내에게 정착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립긴 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후 집에 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 방을 열어보니 불이 꺼져 있더군요. 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켜니 아내가 방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더군요. 울어? 우는 거야? 아내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내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듯 했으나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싸나웠던 아내가 처량해 보이더군요.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한참을 울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주말 아침 아들은 학원을 갔고 아내는 제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서영 그 여자 서울로 이사 갔더라? 저도 모르는 사실을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 안 하는 거야? 서연이가 생각났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가정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서연이를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락 안 해. 앞으로도 할 일 없고. 연락해봐. 뭐? 내가 이혼해주면 당신이랑 그 여자만 좋은 거라서 해주기 싫었는데 나 2번이나 날 배신한 당신 옆에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 민준 엄마, 당신 왜 그랬어? 나랑 민준이 두고 왜 바람 폈어?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 여자 택했어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왜 그랬어? 아내는 제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해봐. 당신 왜 그랬어? 네가 날 인정 안 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언제 인정 안 해줬어? 너 내가 돈 못 번다고 늘 불만이었잖아. 니네 친정보다 우리 부모님 못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남자 잘 만난 처제랑 비교하면서 나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나는 당신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었어. 당신이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애 아빠니까 안 좋은 점 눈 감고 살아보려고 했다고. 그래서 싫었어. 나는 민준이 아빠기 전에 남편으로 존중받고 싶었다고. 너는 날 남자로, 남편으로 존중한 적이 없어. 아내는
말문이 막혔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람핀 건 미안하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지만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이혼해. 아내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우리 한동안 좋았잖아. 서연이 그렇게 서울로 가버리고 우리 좋았잖아. 좋았다고? 좋았다고? 나는 밤마다 울었어. 당신이 바람핀 상처가 몇 개월이면 사라질 것 같아? 이혼하면 네 상처가 사라질 것 같아? 민준이는 어쩔 건데? 너 민준이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수 없이 아들을 가지고 협박했습니다. 아내의 눈이 흔들리더군요. 민준이 봐서라도 우리 다시 가정 일으켜 세우자. 내가 잘할게. 나 이제 철 들었어. 아내가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이혼해.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러 서연이를 만나러 서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저도 예전처럼 불꽃이 튀지 않더군요. 서연이와는 그렇게 잠깐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처가 그리웠습니다. 전처가 있는 집, 전처가 차려주는 밥상, 전처가 챙겨주는 옷, 전처, 저, 아들과 함께한 시간들. 전처는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저와 연락을 하지만 저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아들이라는 끈이 있으니 전처와 다시 맺어질 날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술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